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10월 3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개천절이었고, 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휴일은 아니지만, 토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어차피 쉬는 날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목요일까지가 휴일인데, 뭐 금요일 날 근무 안 하는 회사가 많지 않겠어요? 직장이? 그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0일 연휴가 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 과거에는 하루만 쉬었는데 3일 휴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요일만 잘 맞으면 거기다 또 이제 대체 휴일까지 생겨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4일은 연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운 없게 이틀이 다 겹쳐도 하루 대체 휴가를 하기 때문에 휴일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4일은 휴일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오늘이 원래 첫날인데 일요일에 겹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또 대체 휴일 때문에 5일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한글날이 겹치고 개천절이 겹친 거죠. 예. 뭐 저야 뭐 사실 백수니까 휴일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휴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해요.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이렇게 회사도 다 쉬고 하니까 뭐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장기 휴가가 좀 가끔 있는 게 좋긴 하겠죠. 예. 추석도 잘 지내시고 쉬임도 또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 가르칠 교자, 모임 회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뭐 사실 초대교회 그런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가정 예배였죠. 사실 이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유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역 예배 같은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공예배만 있고 이 사실 이 가정 예배가 거의 굉장히 사라졌어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역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교회인데 여성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남성 구역은 지금 굉장히 좀 거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교구 그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구마다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서 여러 교구가 그러니까 여러 이제 남성 구역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변질돼 버렸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그 이전에도 내가 어느 교회라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어떤 대형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거기에는 남성 구역 예배가 아예 없어요. 재밌는 게 7, 8월하고 1, 2월은 구역 예배를 전부 쉬어요.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8월 달에 뭐 휴가 기간이니까 좀 몇 주 정도 쉬는 거야 이해가 가는데 왜 7, 8월 동안 계속 쉬고 그리고 1, 2월에는 왜 쉬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구역 모임은 이제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철이니까 우리 주일날 주일 예배 없앱시다. 좀 쉽시다. 이런 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지금 점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과거처럼 가정집을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교회에서 드린다든지 아까 얘기한 교구 예배당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 가정 예배의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참 아쉽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한번 좀 우리가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지혜롭게 또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고등학교 때부터 클래식 음악에 꽂혀가지고요. 굉장히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악은 물론 당연히 많이 듣지만 성악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래를 배우게 됐는데 한때는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뭐 식당이나 특히 술집에 가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노래를 불러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전부 사람들이 전부 감탄을 했죠. 잘 부른다 노래. 근데 이제 나이도 먹었고 거기다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이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도 욕심도 있어서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 부를지 모르지만 한번 은혜롭게 뭐 속된 말로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유,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 노래를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불렀네. 이 곡은 여정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놀랬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가, 좋은 찬양이 있는가. 가사도 너무 멋있고 멜로디도 너무 멋있고 특히 가사에 완전히 꽂혔죠. 이제 자기가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다. 나의 남은 삶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다. 굉장히 가사가 단순하고 짧아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면서도 참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래서 뭐 18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참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얻으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얻으시리. 예, 어떻습니까? 노래가 참 좋죠? 예, 뭐 노래가 좋으니까 뭐 좀 저도 묻어서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자, 진짜 처음 진짜 가장 인상적인 가사가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그 참 그렇게 느껴져. 젊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그냥 정말 빠이빠이 지나가서 아니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은 나이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90까지 살았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이제 내가 60대 초반이니까 90까지는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때 되면 벌써 이 나이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죠. 예.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겠습니다.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이단 사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때는 더 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책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동영상도 많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성경공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 모두가 또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도 지금은 종이로 나와서 굉장히 읽기도 좋지만 옛날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좀 양피지, 동양 같은 경우는 목간, 나무로 된 거, 대나무죠. 거기다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엄청나게 귀했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자를 발명한 게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비교적 쉽게 살 수 있게 됐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게 된 게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성경책을 못 갖게 했어요. 그 갖고 있는 사람들 뭐 하향을 시켜버렸어요. 왜냐? 성경책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사제들이 하는 거짓말을 다 이제 뭐 면죄부를 하는 거 성경책 없거든요. 그 읽게 되고 다 알게 되니까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탄압을 한 거야. 그렇지만은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린 거죠. 그런 것이 이게 역사를 보면은 어떤 대세가 생기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산업혁명 때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때 실업자가 막 됐어요.
그동안, 그전에 이제 장인들의 기술로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기계가 생기니까 그냥 아무라도 만드세요. 어린애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라다이터 운동이라고 기계 파괴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기계가 없어져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이 제대로 발전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좋은 생활을 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좋은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바로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만들고 노동당을 만들어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계속 착취를 당했을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실업자가 넘쳐났거든요. 농촌 사람들이 수공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밥벌이를 했어요. 근데 농업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 이제 농한기에는 이제 농촌 수공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농한기가 아니라도 뭐 아내가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걸 해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걸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농지가 풍부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도시에 있는 노동자가 되는데, 사람은 많이 밀려오는데 기계 공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배짱을 튕기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일 안 하면 너 말고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엄청나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노동자를 만들고, 노동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선거권 쟁탈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 나가죠. 그래서 선거권을 얻으니까 이제 노동자들 대표를 의회에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니까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죠. 뭐 그건 어쨌든 간에 기계가 발명이 돼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옛날보다 사람들이 생활의 질이 좋아진 건 공적은 맞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 어쨌든 그거는 뭐 둘째 쓰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책도 없고 성경책 가진 사람 거의 없고 뭐 모르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생긴 게 아마 2세기인가 3세기인데 그때까지는 성약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게 돼요. 지금은 있는데도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써있는지 모르니까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게 진짜 그래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해. 그래가지고 뭐 꼭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신앙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느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하고 여자 성도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애를 가졌어. 그런데 그 집이 마침 불임 가정이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생긴 애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애가 생긴데 왜 목사님 DNA와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목사님 DNA의 아이가 태어났냐 이거. 에? 근데 그걸 그 성도들이 믿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만 나쁜 놈 된 거야. 원래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근데 그게 바로 잘못된 거죠. 거기서 뭐 이단 교리를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건 이단 교리가 더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은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아멘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사람을 목사로 놔둬요. 지금도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일교가 나오고 왜 뭐 신천지가 나오냐.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남이 하는 그냥 말만 듣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이단들이 이제 뭐냐면 이단들이 뭘 해야 되냐면 분리작업을 해야 돼.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안 돼. 교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안 돼. 목사님하고 잘 어울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게 좀 이렇게 된데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 나오니까 이제 막 계속 비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사람들 어울리지 말라. 옛날에 보면 있잖아요. 나쁜 짓 시킬 때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나쁜 짓 시킬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잘못된 시킬 때 어때요?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
왜냐? 그 사람을 세뇌시켰어. 근데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또는 부모까지 세뇌시킬 수는 없거든.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피한다는 건 바로 그 의미죠. 그리고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음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은 종말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종말적인 신앙을 얘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종말이 계속 안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회 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뭐, 디모데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집사는 이런 사람 임명해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자기는 이제 목이 빠지게 이제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이 바뀌어 버려요. 이게 오래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정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몽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모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라는 건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모임이죠.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SNS가 있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인가요? 뭐 그런 약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카톡이죠. 카카오톡. 진짜 편해요, 이거 정말. 아니 정말 미국에 있든 뭐 독일에 있든 일본에 있든 이거 하나면 그냥 아무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이메일보다 편하죠. 이메일은 또 열어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바로 카톡 같은 게, 카카오톡 같은 게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단체방을 만들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굉장히 편해서 저도 카톡은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우리 큰딸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하니까 이제 돈 안 들이고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데 하루에 15분씩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참 30대 중반 딸을 교육시키려니까 쉬운 게 아니네요. 막 너무 어렵네요.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애들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임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나려고 생각해봐요. 어디 가야죠. 뭐 먼데 가면 뭐 차비도 들지. 거기 가면 또 뭐 먹고 마시고 하면 돈 들지. 시간 들지, 돈 들지.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의 단체 톡방에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뭐도 있냐면 이제 그 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발달을 했는데 편리하긴 하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리고 잘 이용하면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막 강조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마치 내가 그 오프라인 모임을 폐지하라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기 앉았던 분들이 전부 내가 오프라인 모임을 폐지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당혹스러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민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히스테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바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그러니까 온라인 모임이 늘어났고 오프라인 모임이 줄었다는 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에는 바쁘다. 바쁘니까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 바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일하는데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토요일 날 쉰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렇게 쉬고 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따라 그런 회사도 있어요. 제 아내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토요일 날 쉬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좀 선진적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통신공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말하면 KT죠. 그때는 이제 전화회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통신공사라고 해서 지금 뭐 철도공사처럼 하나의 회사가 이제 통신망을 제공하던 시대였죠.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었고. 그 회사가 이제 주 5일제를 확정을 하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확 올라버렸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물론 급여도 좋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안에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격주로라도 이렇게 5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5일째 안 한 회사가 그 이상한 거죠. 네. 오히려 그런 게 좀 희귀한 거고, 이제는 뭐 4.5일째를 내세우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또?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연휴가 생기고, 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원래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회사들은 쉬어버려.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진짜 뭐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많이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휴가도 많아졌죠. 장기 휴가도 갈 수 있게 됐고, 막 일주일도 쉬고 막. 저희 딸이 일본에서 가끔 한 달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오면 막 보통 막 열 며칠씩 쉬어요. 그렇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 노동시간이, 그리고 요새는 잔업도 잘 안 시키잖아요. 밤늦게 일 안 하고 이제 칼퇴라고 하죠. 그 노동시간이 확 줄었죠. 옛날에 막 2,700, 800시간이었는데 지금 한 1,800시간인가? 그밖에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독일이 그 정도 시간이었어요. 그거 보고 되게 부럽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무슨 바빠요? 바쁠 이유가 없죠. 그때 비하면 교통망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출퇴근 시간도 줄고. 그런데 바쁘대요. 입에 바쁘다는 소리 들어. 뭐가 바쁘냐 이거. 바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왜 바쁘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이면 못하니까, 그때는 하기가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했는데,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모임을 쉬어버렸지. 근데 모임이 쉬어다 보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 저희 동창 모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쉬었는데, 그래서 없어진 동창회가 여러 개 있어요. 아예 없어졌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온라인 모임을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때는 막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였는데 굉장히 서운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라져 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해요. 근데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계기에 불과해요. 계기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불과하고, 더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매력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 그거겠죠. 과거에는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위 백이라 그랬죠. 무슨 백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전화 한 통화로 막 문제가 해결돼. 이제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 아, 여기 이런 일이 있다. 전화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막 그 사람한테 압력을 가는 거죠. 그 사람 놔줘, 풀어줘, 아니면 뭐 그냥 놔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적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들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더 기가 막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랬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죄면 어렵죠.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못한 죄, 아니면 횡령 이런 것처럼 피해자가 이렇게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살 만한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그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 사람 좀 봐줘라. 내가 좀 이번에 맞게 됐다.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 내냐에 따라서 그게 무혐의가 돼버려요. 무혐의가 되면 어떠냐?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세권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과거에는 훨씬 심했다 이게.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사고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바로 전화해요. 그 전화가 와. 전화 받아가지고 그냥 막 뭐라 그래 그쪽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세요. 이런 식의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 남자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진짜 대단히 중요했어요. 친구에게 목숨 바칠 정도로 친구 사이가 중요했어. 근데 왜 그러냐?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은 그래. 근데 여자들은 그럼 못 돼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자들끼리는 힘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자의 여자의 남편이 뭐 굉장히 빼기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빼기 있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친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친구에 진짜 목숨을 걸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 워낙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돕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은 아마 그게 다 별로 없어졌을 거예요. 뭐 남자들끼리 친구라고 해서 뭐 목숨 걸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 장례식인가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장례식을 꼭 보고 죽겠다. 그래가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친구가 보증을 쓴 거예요.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갔다 오게 됐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돌아오면 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안 죽게 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재판관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친구가 있을 정도면 당신은 악하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면제해 줬어요.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우정을 기대할 수 있나요? 요새는 남자들도 뭐 여자들이랑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친구보다 자기 가족이 우선이고 자기 자신이 우선인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인맥을 쌓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깊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진짜 만나죠. 진짜 그렇게 깊은 관계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관계라면 그냥 오프라인 정도에서 끝내면 되고 온라인 정도에서 굳이 뭐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히토츠바시 대학을 나왔는데 그 동창회가 옛날에 굉장히 좋았어요. 막 한 번 동창회면요 막 100명, 2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막 50명도 안 모이더니 20명도 안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는데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 그런데 가서 좀 나이 먹은 분들 얘기도 좀 듣고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또 차원이 틀려요. 높은 분들 많아요. 뭐 이렇게 장관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 안 가요. 미국이라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데 어쨌든 뭐 심지어 뭐 형제자매들끼리도 잘 안 만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잘 만났는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생각할 때 이제 바로 그런데 시간과 돈을 낭비할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비용이나 노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그냥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 아니면 최소한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싶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역으로 얘기해서 그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어렵지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봐요. 뭐 보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장제도, 사회복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처럼 남에게 힘을 빌릴 필요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소득도 높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 친척끼리 여행을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끼리 차를 빌려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값이 싸게 먹히거든요. 차를 하나 빌려봐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진 않아요. 누가 운전을 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그리고 같이 이제 숙소를 얻고 같이 밥도 해 먹어. 그러면 가격이 뭐 한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죠. 근데 지금 어떠냐?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우리가 차 있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어도 괜찮다 이거야. 괜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없다 이거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따로따로 가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삶에 집중을 하는 거야. 요새는 그런 가족, 친척끼리 여행을 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왜냐? 그만큼 풍요로워졌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남의 간섭도 받기 싫고,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모임을 꺼리게 된다. 근데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셀교회라든지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이제 구역 예배에서 굉장히 그런 모임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약해졌다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코로나가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속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교정복지인데, 교정복지라는 건 뭐냐면 교도소를 상대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뭐 저는 교도소 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 교도소가 뭐 그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성경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이제 모금도 하고. 그런데 그 모임이 옛날에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꽤 큰 방을 얻어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매주 모이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25명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줄어들었느냐?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그 20명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코로나 때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냐 하면 안 나오니까 처음엔 좀 서운했겠죠. 이거 뭐 안 나가니까 좀 허전하다. 근데 1주, 2주, 3주, 4주, 5주 지나니까 그거 안 나가는 게 생활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야. 네. 근데 왜 귀찮아지느냐? 그 사람이 뭐 정말 내가 진짜 어떻게 하든지 이 교도소를 선교해야겠다는 추천한 사명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없어. 없는 상태에서 옛날엔 그냥 어떻게 그냥 다닌 거야. 다녔는데 한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시간 20분 전부터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 시간 이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특히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서 성전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예배 시간보다 제가 한 번인가 어떻게 교통편이 잘못돼가지고 늦었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보통은 20분, 30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늦어버렸어. 근데도 자리가 있어요. 그만큼 예배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는 그 큰 예배당에 청년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이 거기에 반도 안 차요. 그리고 청년 끝나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거의 형해화됐어요. 옛날에는 막 여기저기 뭐 카페니 이런 데 가서 막 열심히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복도에 서가지고 뭐 인사나 하고 끝나버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거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모이는 모임과 진짜 모이고 싶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해도 만나게 모이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된 거죠. 많이 회의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안 나가게 되니까 이참에 그냥 안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번성하고 부흥하고 그럴 때 같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해례비라도 그거 끝나자마자 다 몰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임들이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교회 전체에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예배 열기도 따갑지 않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를 매일 했어요. 하루도 빠짐 않고 매일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번갈아가며 와서 사회를 보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4시가 되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본성전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런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재개를 안 해. 왜냐? 아마 어쩌면 재개를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예배 인원이 그렇게 주는데 철야 예배를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뭐 하나만 하겠다 싶어 그만두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하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네, 그런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때 더 번영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화에서 우리가 공동체 과연 이 만남을 소홀히 해야 될 필요가 해도 되느냐? 그냥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거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활성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SNS가 잘 발달되고 폭로물 모임이 활성화된다 그래도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대학 동기회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과 동기. 제가 한양대학교 이제 81학번인데 81학번 이제 역사과를 나왔어요. 그 역사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원래 그 유대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같은 교실에서 그때는 또 필수 과목이 많고 지금은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학과 같은 학번인데 4학년이 되도록 얼굴을 몰라요. 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것도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법대 같이 인원이 막 몇백 명씩 되는 뭐 법대 같은 게 옛날에 보면 막 100명, 200명, 300명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아서 모르면 그 이해나 가죠. 기껏해야 40명, 50명인데도 4학년 때까지 얼굴을 몰라. 그래서 내 수업에 들어와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앉았어. 기가 막힌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동기라 그래도 처음에 5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군대 간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중간에 군대 때문에 빠져나갔죠. 그래도 2년 반은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친하죠. 같이 똑같은 강의를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친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학생들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 개인적으로 좀 별로 친한 경우가 없는데 그래도 얼굴은 다 잘 알죠. 강연히 뭐 2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근데 제가 이 SNS, 그러니까 카톡에 늦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한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 카톡이. 그냥 무슨 누군 결혼식이 있다 뭐 이럴 때만 이제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중에서 좀 친한 이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우리 이거 오프라인 모임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더니 과거에는 그랬대.
과거에는 그랬는데 아마 이것도 막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걸 중재하고 나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흐지부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부고장이나 알리는 모임이 돼버렸어. 예. 그 이제 저희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대학원 신년 할애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부 같이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인사하고 세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과 행사로 바꾸자 그래서 아예 학교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학교 식당을 빌려가지고 대학원생 전체를 하다가 그 다음엔 아예 학부생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신년 할애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러다가 이제 대학 그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작품을 빌려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시 중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냥 부고장만 날라고 그 1년에 한 번씩 모이던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점점 유대관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SNS가 좋고 그래도 그걸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좀 불상사 같은 것도 있죠. 뭐냐면 그 SNS로 막 이렇게 채팅 뭐 오픈 채팅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남녀가 눈이 맞아서 건강 이제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서 아니 마음이 맞아서 만나서 뭐 연애를 한다면 그거야 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그 유부남 유부녀가 아니면 뭐 둘 중에 한 명이 유부남인데 유부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람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SNS의 위력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특히 신앙적인 모임에서. 근데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없어지냐? 그것도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뭐 오프라인을 만나면은 안 좋은 이런 게 있어요. 막 자기 자랑을 너무 드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을 하면서 뭐 여자들 같은 뭐 야 우리 남편은 뭐 지금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는데 너 남편 뭐냐? 그럼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애가 뭐 서울대 가는데 네 아들은 어때? 네 딸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하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막 이제 내리까는 식으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죠. 그런 식의 행동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아니면 이제 누가 잘못되면 그거 갖다가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폄하하고.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 나왔었잖아요. 뭐냐 하면 동창 모임 있는데 그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일 있다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뒤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막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있어.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야 나 가면 니들이 나 욕할 거 아니야. 절대 못 간다고. 아 참. 예.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남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점점 이제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렇지만은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모임이라는 거는 보완제가 돼야지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완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SNS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의 한계는 많잖아요. 우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만나기 힘들고 외국에 있으면 더 못 만나죠. 근데 이제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서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거를 대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할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러한 행위들은 온라인에서도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가끔 싸움이 벌어지죠.
제 이제 일본 히토츠바시 동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중에 깨져버린 게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막 선전을 하는 거야. 굉장히 극우적인 분이었죠. 경찰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막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 풍토가 자유주의적인 풍토였기 때문에 극우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싸움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토가 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래도 좀 낫긴 하죠, 아무래도. 네, 그런 면을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 그런 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예. 사실 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가치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구역 예배를 일본에서 돌아와 가지고, 일본에는 구역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게 미국에도 뭐 미국에는 있을 것 같아. 셀 모임이 원래 미국에서 온 거니까 뭐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는 없어요.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가정을 방문해서 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건 있어도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내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셀 모임 같은 구역 예배에 갈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역 예배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 또래도 있고, 나보다 연세 많은 장로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도 나누고, 또 가정의 일도 나누고, 또 그럴 때마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너무 틀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이제 할 때, 이제 나이 먹은 장로님이나 아니면 제 또래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면서 같이 기도도 해줘가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 격려하니까 거기서 많이 기분이 풀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애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의할 수 있고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어려운 점 갖다가 토론하는 게 쉽지 않아지요, 점점. 그게 악순환이에요. 안 만나니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지만은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다. 매일 만나게 되면 화제가 꼬리를 물었고 또 상대방하고 익숙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져요. 근데 어쩌다 만나면 대면하니까 얘기를 하는 게 꺼려져.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 나야. 아예 모르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이제 다시 만날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오히려 편하게 얘기해. 근데 그건 아니야. 이제 어쩌다 만날 일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인데, 그럼 이제 꺼려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꺼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을.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세대 때는 연세 많은 분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았어.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걸 싫어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진짜 약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 생일이 갔어요. 뭐 불러서. 근데 거기 어머니가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야. 내가 보고 놀란 거야. 아니,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아들 생일에 와가지고 초를 치느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아들 생일에 어머니가 온 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친구하고 그냥 편하게 놀고 싶은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편하지 못했다는 걸 불평을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오히려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 친구가 온 게 오히려 문제가 되면 되지. 어떻게 어머니가 온 걸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고 뭘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랑 같이 어울리는 경험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그러니까 어른이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같이 있지 않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더 같이 있기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별이나 나이가 다양할 때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 그래도, 그렇다 해도 오프라인의 매력을 무궁무진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잖아요. 안 보면은 사람들은 멀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솔직히 화상 채팅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일본에 이제 큰애하고 같이 사는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면 확 친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 저기 할까. 교회는 도왔죠.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식으로 해봤다 이게. 온라인으로 막 설교 듣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소속감이 없으니까는 굉장히 힘들더라. 아까 얘기대로 그런 상태에서 이단이 와가지고 탁 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늘 외로운 늑대를 이제 찾는 거죠. 교회에서 막 소외된다 생각해서 외로워하는 늑대들을 이제 찾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막 슬슬 이제 공작을 하죠. 막 교회 생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이제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같이 지내면은 하기가 어려워. 근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뭔가 회의를 느끼고 나는 이제 여기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 맞다. 그런 교회 있느냐? 빨리 와라.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막 환영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연히 오프라인 모임에 자주 참가시키죠. 그래서 막 2중, 3중으로 막 개어싸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그럼 나중에는요, 그 교리가 문제가 있어도 나갈 수가 없어. 왜냐?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여러 번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면에서 다 나와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게 별로 제가 그리 결단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왠지 그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뭐 찾아오고 필요 없어요. 연하에도 다 끊어버리고.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그 목사 얘기. 아니 세상에 신도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까지 낳게 놓고 그걸 성령의 음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믿고 있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그거는 그 목사의 인간적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용서하라고 계속 나왔거든요.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하게 얘기했죠.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의붓 엄마하고 살더라. 이건 완전히 천륜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내쫓으라 이거야. 그냥 그 사람에 인해서 이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 했어요? 그 이단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 인사하는 순간 거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하게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포용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속말로 막장적인 것은 절대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걸 못 나와요. 그런 동안에 거기서 점점 이제 지위가 높아져. 그러면 더 못 나와. 보통 이단들이 그런 걸 해요. 막 자리를 주고 막 떠받들어줘. 그러면 그 맛에라도 다니게 돼. 교회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죠. 어떤 자매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에 계속 다녔더니 거기에서 자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겠대. 그러니까 거기 다닌 거야. 근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떡하냐? 온라인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법을 떠나서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생각하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라는 거는 그것을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뭐 MZ 세대는 다르다? 천만에요. MZ 세대도 알게 모르게 오프라인 모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친구랑 가끔 만나 술집에 갔어요. 나는 술을 안 먹지만 거기 가면요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고 떠들어요. 술 마시면서. 그게 바로 오프라인 모임 아니에요. 술집 가봐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무슨 포차? 그 아주 무슨 그 작업용 포차도 있더라고. 뭐 아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이성을 유혹하는 뭐 그런 포차도 있더라고. 뭐라고 하더라. 무슨 포차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요. 온라인이 좋으면데 왜 그런 게 가요? 그러니까 그들도 오프라인 모임을 원하고 있어요. 그 원주에 무슨 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130명인가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뭐 800명이 됐대요. 그 중심에 MZ 세대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들을 배려하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 수의 대다수가 MZ 세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MZ 세대니까 안 될 거야. 뭐 세상 문화가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거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하여튼 위기의 시대인 건 맞는데 우리가 MZ 세대든 뭐 노인 세대든 간에 이러한 온라인과 함께 이제 다시 오프라인 모임, 이 만남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해야지 한국 교회가 아마 살아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좀 선전했으면 하겠습니다. 그 악마에 의해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전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전하였는데 제대로 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모임 좋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모임의 한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이 동시에 병행되고 또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고 또 그래서 그 시간을 절약해서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싶고 자기들의 세계만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교역자들이 그리고 신도들이 지혜를 짜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이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